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대표 최고위원에 선출됐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친박 서청원이냐, 비주류 김무성이냐 맞대결로 관심을 끌었는데요. 비주류 김무성 의원이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힘이 다 빠진 것일까요? 김무성 대표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김무성 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김수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 전당대회장이 엄청나게 소리가 크던데요. 괜찮습니까? 어제 하루 종일 전당대회장 안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귀가 아파서 상당히 피곤했습니다. 예. 네. 자, 전당대회 결과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당선이 됐는지요? 9명 후보 가운데 5명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면서 당 지도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우선 비주류 좌장으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1위가 돼서 대표로 당선이 됐고요. 대표 최고위원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친박의 대표 주자로 꼽히면서 김 의원과 끝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서청원 의원은 2위로 최고위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경남지사 출신인 재선의 김태호 의원이 예상대로 선전하면서 3위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높은 등위로 올라갔군요. 네. 애초에는 4위나 5위 정도로 예상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후보의 어떤 장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전대운동 기간 내내 박근혜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기 나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고요. 네. 또 경남지사를 지냈고 총리 후보자를 거쳤기 때문에 대중적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지도가 높죠? 네, 좀 잘생긴 편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 누가 됐나요? 그 4위는 그 2차례 대선에 출마를 했었고요. 6선의 그 노장 이인재 의원이 4위를 했습니다. 이인재 의원은 그 높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4위에 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분은 그 대의원들 투표에서는 당원 대의원 투표에서는 별로 높은 득표율을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뒤집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의원 득표는 누가 더 많이 했나요? 이인재 의원. 대의원 득표는 친박 핵심 주자로 나섰던 홍문종 의원이 대의원 득표에서는 앞섰지만, 네. 그 대중적 인지도에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부진해서 결국은 최고위원이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뒤집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누가 됐습니까? 막차를 탄 의원은 그 김자진 장군의 손녀로 유명한 재선의 김을동 의원이 사실 6위를 기록했지만 그 5위 안에 여성 그 최고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당헌 규정 때문에 6위를 하고도 최고위원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그분이 그 연예인의 어머님이시죠? 네, 그렇죠. 송일국 씨의 모친이 되십니다. 송파병에 출마했었는데 그 지역이 본래는 야당이 아주 유리한 지역인데요. 그 아들 덕분에 당선이 됐다. 그런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궁금한 게 비주류 좌장으로 꼽혔던 김무성 의원이 예상보다 좀 압도적인 표차로 네. 이긴 것 같은데요. 그 배경이 뭘까요? 일단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무성 대세론이 강하게 형성이 돼 있었고요. 네. 그 대세론이 형성된 배경은 김 의원이 서청원 의원보다 일찍 그 대표 경선을 준비해서 당내 기반을 갖추었고요. 그리고 대중적 인지도에서도 서원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내부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당심 그리고 외부 민심이 김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몰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서청원 의원은 굉장히 실망이 컸을 텐데 네. 현장에서 표정이 어땠습니까? 대표가 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순간에도 뭐 노련한 정치인답게 표정은 밝았고요. 네. 그 김무성 의원을 축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청원 의원은 대표가 되지 못했고요. 또 네. 홍문종 의원은 아예 최고위원회에서 탈락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좀 예상과 달리 이른바 친박 세력이 부진했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어제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친박의 완패, 친박의 몰락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친박 핵심들이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해 오면서 그 청와대에 예속된 수직적 그 당청 관계에 대한 내부의 불만이 많았고, 이런 상황을 좀 바꿔야겠다는 그런 당심과 민심의 절실한 요구가 그 이번 전대에 반영되면서
친박이 참패한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한테 좀 너무 예속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평이 많았죠. 자, 어제 전당대회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을 했죠.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열광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박 대통령을 소개하는 과정에 박수가 끊이지 않았고 그 박수에 화답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여러 번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무성 의원이 대표가 됐는데요. 역시 가장 궁금한 게 어떤 그 두 사람의 관계, 김무성이라는 정치인과 박근혜라는 정치인. 네. 약간 과거의 사연 같은 것이 좀 있죠?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게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은 박 대통령과 좀 껄끄러운 관계로 알려졌지만 사실 김무성 의원은 친박의 좌장, 원조 친박의 좌장. 원조 친박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04년에 박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됐을 때 네. 그 1년 후인 2005년에 김무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발탁을 하면서 친박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의 좌장을 맡으면서 명실상부한 친박의 좌장으로 서게 됐습니다. 네, 근데 어쩌다가 사이가 나빠졌나요? 그 2007년 그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떨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무성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을 하면서 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 결정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친이계의 도움으로 김무성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네. 둘 사이에 상당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당대회 다음날 곧바로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했는데요. 오찬회동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은 2기 내각과 함께 새 지도부가 그 국가혁신작업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네. 김무성 그 신임 대표는 열심히 도와드리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자, 5월 동주하고 비슷한 풍우동주 이런 표현을 썼던데요. 사실은 그 사이가 나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김무성 대표가 풍우동주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게 참 좀 이채롭더군요. 앞으로 다시 상황이 괜찮아지면 뭐 갈라설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가장 궁금한 것은 앞으로 당청 관계인데요.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잘 지낼 수 있을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했는데 여당 대표가 반대를 하면 대통령이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게 되고요. 또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 여당에서 반대를 하면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당청 관계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김무성 대표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그 청와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각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갈등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그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지 정권 재창출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에 크게 보면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서청원 최고위원도 관심사인데요. 대표에서 큰 표 차이로 떨어진 다음에 첫 번째 최고위원회에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죠. 뭐 좀 불만이 많은가 보죠. 네, 오늘 아침에 그게 중요 뉴스가 됐는데요. 아침에 현충원 참배, 그리고 두 번째 일정이었던 최고위원회, 세 번째 일정이었던 청와대 만찬까지 모조리 불참을 했습니다. 네, 어디 갔습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군요. 많이 아픈가요? 전대 기간 동안 과로를 했고요. 또 목이 많이 부어서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서 며칠 정도 입원하면서 건강검진을 받겠다고 하더군요. 그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 전날 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좀 과음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네. 그래도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서청원 의원이 그 최고위원 자리를 사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냉랭한 그런 기류가 흐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하게 돼 있죠.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게 될까요? 지금 누가 될지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아직 없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까지 강조해온 내용이 여태껏 소외됐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발탁하겠다. 이것은 대탕평 인사 이런 표현을 썼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무성 의원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친박 핵심 세력들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당 요직이나 그 인사를 장악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문제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박 핵심들은 좀 배제하고 그동안 소외됐던 비주류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발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친박 핵심이죠. 윤상현 사무총장 교체되는 겁니까? 전망이 갈리는데 교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혹 친박 쪽과 관계 개선 차원에서 유임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가나 또는 언론 보도를 보면 김무성 대표가 이제 새누리당을 좀 잘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큰 기대감 같은 걸 표시하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김무성 대표가 어떤 일들을 좀 해야 될까요? 김성 기자가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분은 당장 730 재보궐 선거입니다. 선거가 있군요. 네, 이번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4석 이하로 번지게 되면 그 과반의석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 운영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요. 예. 김무성 대표도 출발부터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서 당을 운영해 나갈 처지에 빠지기 때문에 이번 730 승리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당내 화합을 위한 대탕평 인사가 중요합니다. 이제껏 친박 핵심 세력들이 핵심 요직들을 장악해 왔는데요. 그렇죠. 비주류나 아니면 소외된 인물들한테도 골고루 이제 당직을 배분하면서 대탕평 인사를 통해서 당을 화합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장기적인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장기적인 과제는 그 당청 관계를 기존에 이제 청와대에 예속된 좀 수직적 수직적 관계였죠. 당청 관계를 수평적 당청 관계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국정의 중심으로 서면서 국정 운영 스타일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의 정부는 새누리당 정부일까요? 아니면 박근혜 정부일까요? 박근혜 정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사람들을 장관직에 거의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자신과 엘리트 관료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행정부가 아니고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심을 아는 것도 행정부가 아니라 정당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새누리당 정부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승리한 김무성 대표에게 큰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입니다. 한겨레 캐스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수원 기자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수원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한영이었습니다.